안녕하세요, 파란북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D&T입니다. 최근 장비기업 대장주라고 불리는 P&T에 이어 D&T도 똑같이 큰 상승 모멘텀을 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뜨겁습니다. 정보를 취합하는데 하루 온종일 꼬박 소요되었으며 저는 D&T는 중장기보다는 투자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보고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핵심부터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D&T는 투자에 있어 장단점이 꽤 명확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D&T는 직접적인 IR 자료가 전혀 없었고 확신이 별로 없던 기업이라 그동안은 블로그에 간략한 글 한 개를 제외하고는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몇 가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D&T는 아시다시피 2차전지 장비 기업으로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밝히는 주력 제품은 레이저 노칭 장비이고 매출 비중도 가장 큽니다. D&T의 주력 고객사는 LG에너지솔루션이며 이번 비디오는 배성민 대표님 인터뷰 자료에서 중요한 자료들을 취합해서 개인주주 여러분들께 늘 그렇듯 실천적으로 투자에 써먹을 수 있는 자료들을 압축해서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D&T가 2차전지 장비주라고 하는데 레이저 노칭이 구체적으로 산업전선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서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제조 공정의 순서는 크게 전극 공정, 조립, 화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 난이도가 높으며 중요한 공정은 시작 단계인 전극 공정입니다. 전극 공정은 그 안에서도 크게 믹싱, 코팅, 프레싱, 슬리팅, 노칭으로 나뉘어집니다. 노칭 공정은 코팅 공정에서 남겨둔 무지부를 잘라내는 전극 공정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칭을 조립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무지부는 양극화 물질이 없는 쉽게 말해서 인쇄한 후에 A4 용지의 빈 공백과 같지만 불필요하기에 제거해야 합니다. 노칭은 크게 D&T가 영위하고 있는 레이저 노칭과 프레스 노칭으로 나뉘어지는데 딜렉 이수한 기자에 따르면 레이저 노칭 장비는 도입 시 약 80억 원 정도의 가격이 소요되며 프레스 노칭 장비는 약 30억 원 정도의 가격대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레스 노칭은 쉽게 칼날로 무지부를 자르는 작업이다 보니 사용할수록 칼날이 무뎌지며 물론 사용하기 나름이겠지만 3년 안에 메인터넌스 비용을 고려할 때 프레스 노칭이 레이저 노칭의 가격을 추월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제조업의 핵심인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레이저 노칭이 속칭 더 싸게 먹힐 수 있는 선진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배터리에는 아시다시피 양극과 음극이 있는데 양극을 잘하는 것이 양극 레이저 노칭이며 음극을 잘하는 것이 음극 레이저 노칭인데 양극 레이저 노칭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D&T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저는 TCC 스틸 분석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그 프리미엄을 대단히 높게 부여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혜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무지부를 자르는 간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극 공정 중 노칭 기술은 후발주자들이 쉽사리 모방하기가 어렵습니다. IRP 유튜브 채널에 대표님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밝힌 내용으로는 양극 레이저 노칭 기술은 고객사마다 니즈가 제각기 다 다르고 고객사와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장비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도 경쟁사들이 쉽게 이 영역으로 들어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D&T는 심지어 현재 기술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무지부 커팅이 아닌 유지부 레이저 커팅 기술까지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현재는 양산성 검증을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양극 레이저 노칭 기술은 D&T 세계 유일인데 유지부 커팅까지 된다고 하면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기술적 혜자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추가적으로 2달 전 대표님 인터뷰에서는 유지부 커팅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올해 9월에서 10월 정도 출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D&T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T의 경우는 구체적인 캐파에 따른 밸류에이션은 정보의 부족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대표님께서 밝힌 매출액 목표로 그 흐름을 어림짐작해볼 수 있을 뿐입니다. 23년 목표 매출액은 1,000억 원이고 24년 목표 매출액은 2,000억이며 D&T는 이미 유상증자 전에 향남 공장에 연간 2,500억 원 규모의 캐파 구축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목표하시는 2,000억 원의 매출액은 발주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1분기 매출액은 4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4%의 매출액 성장을 이루어낸 것으로 보아 23년도와 마찬가지로 24년도에도 목표하는 실적은 달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YOY 상으로도 D&T의 최근 실적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해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는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회생주의 관점에서 볼 것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년도 동기 대비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좋다고 무조건 매수를 외칠 것도 아닙니다. 뒤이어서 리스크 요인에서 논하겠지만 최근 실적이 반등하고 있다고는 하나 레이저 노칭 장비가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을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딜렉 채널에서는 주 고객사인 LG엔솔이 현재 동남아 쪽에서는 프레스 노칭을 사용하기로 급선회했다고 하지만 레이저 노칭 기술은 화재 위험이 있어서 수준이 떨어지거나 쓸모없는 기술력이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D&T 레이저 노칭 장비의 얼티엄 셀 지향 수준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LG엔솔은 미시간 공장의 캐파를 5GW시에서 26GW시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북미 전기차 빅뱅 폭발 시기와 맞물리며 높은 기술력의 D&T 노칭 장비들도 LG엔솔의 생산 라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큰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론에 대한 비판이지만 딜렉 인터뷰 자료에서 LG엔솔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대차와의 합작사인 HLI 그린파워의 레이저 노칭이 아닌 프레스 노칭을 사용한다고 레이저 노칭 기술은 살짝 불필요하다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는데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이는 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LG엔솔이 프레스 노칭이 그렇게 좋았다면 D&T를 빼고 타 업체와 컨택해서 전극 장비를 셋업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D&T의 본업도 아닌 프레스 노칭 장비도 D&T에게 맡긴다? 이건 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해석하기로는 D&T가 LG엔솔과의 긴 파트너십 관계에 있기에 LG엔솔의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D&T가 가진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LG엔솔이 어디 의리로 D&T에게 불쌍하니까 떡 하나 주는 게 아니고 그럴만하니까 맡기는 겁니다. D&T의 기술력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보자면 24년도 매출액이
2천억 원을 향해서 안정적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물론 이는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에 따라 다르지만 비슷한 노칭 장비 업체인 필에너지의 영업이익률을 생각해서 약 8%를 부여하면 24년도에 160억 원의 영업이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캐파도 충분히 있고 하니까 160억 원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멀티플 20배수로 보게 되면 3,200억가량의 시가총액 가이드라인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현재 가격 대비해서 업사이드가 닫혀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단지 24년도를 기준으로 한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D&T는 전세계 유일 양극 노칭 기술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따라서 향후 성장세 역시 뚜렷하기 때문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줄 여지는 충분합니다. 게다가 24년을 넘어 배성민 대표님께서는 매출 실적 정점을 25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지 24년 현재 가치만으로 한정해서 볼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필에너지보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D&T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년 10월에 디일렉에서 올린 인터뷰 자료에서 헤드라인을 LG 엔솔 노칭 장비 레이저에서 프레스로 급선회 이런 식으로 뽑아서 영상을 올려 워낙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라 그런지 이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사 내용이 주가 폭락을 견인하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시중에 꽤나 지배적인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영상 댓글을 보니 주주분들의 극대노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양극화 물질과 레이저가 만나서 불꽃이 튀는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을 저는 대단히 크리티컬한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레이저 노칭이 그렇게 툭하면 화재가 발생하고 흉이 생긴다면 D&T의 양극 레이저 노칭 기술은 애당초 LG 엔솔에게 채택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깐깐한 잣대로 평가하는 자세는 나쁠 것은 없다지만 산업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을 바보라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대목에서 그렇게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해내는 D&T의 양극 노칭 기술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자신들 말에서 스스로 입증하는 꼴밖에 안 되며 대단히 모순적인 주장입니다. 이런 게 리스크 요인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양극 레이저 노칭은 전 세계 D&T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리스크 요인인지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LG 엔솔의 모 공장에서 레이저 노칭 기술을 채택하게 된다면 해당 공장의 모든 배터리는 노칭 단계에서 D&T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한편으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완성 셀업체 입장에서는 D&T에게 의존성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레이저 노칭이 수율 개선이나 원가 절감에 장점이 있다고 해도 프레스 노칭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셀 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소재, 공정에 있어 이렇게 의존성이 높아지는 것은 모든 업체들이 늘 피하기 때문에 독점도 좋지만 양극 레이저 노칭을 하는 다른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또 나와야 양극 레이저 노칭이 널리 채택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극 레이저 노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재의 위험성도 있어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 업체마다 니즈도 제각각 다르기에 실질적으로 양산화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D&T 단일 독점도 좋지만 후발주자들이 어느 정도 따라와야 엔솔을 비롯한 다양한 셀 업체들이 노칭 장비를 폭넓게 채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앞선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률의 산정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2천억 매출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과거 큰 위기를 겪기도 했던 D&T는 피터 린치의 분류로 보자면 회생주나 성장주 관점 모드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본업인 레이저 노칭으로 어느 정도의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입니다. 그간 D&T는 꾸준히 본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P&T와 같은 장비 기업과 다르게 제대로 된 영업이익률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실적이 서서히 반등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다지만 이 부분은 적극적인 IR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알려야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D&T는 2017년부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으며 이는 양극 노칭 기술이 없어서 기술력이 D&T보다 열세라고 판단하는 필에너지의 8.8%, 7.7%와는 대조적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D&T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양극 레이저 노칭 기술이 가능한 업체이며 고객사인 LG 엔솔과의 오랜 기간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향후 안정적인 납품처가 확보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안정적인 납품처는 세계 1위 완성 셀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경쟁사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독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지만 문제는 향후 구체적인 실적 예측이 불가능하며 지금까지 보여준 실적은 어떻게 보면 좀 처참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세계 유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만큼 또 한편으로는 고객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레이저 노칭으로 가기는 부담스럽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우수한 기술력 그리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과 더불어 대표님께서 여러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본 결과 경영자의 마인드와 철학도 대단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회사가 성장해감에 따라 그 결실을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나눌 것이고 또한 고여있지 않고 계속 변화와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투자에 있어서 여러 장단점들이 혼재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측면을 고려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이번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